예,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로켓 배송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자,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가량 저와 시장에 대한 대응 요령,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볼 테니까요. 많이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아마 계속 안내가 나갈 겁니다. 이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얘기해드리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하나하나씩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고가 이뻐요. 예, 상한가 로켓 배송. 항상 이 로고를 보면서 저는 참 디자인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연휴를 맞이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우주로 날아가는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한가 로켓 배송을 통해서 항상 어떤 얘기 드리죠, 여러분들? 원포인트 기법 얘기 드리죠? 네. 이 원포인트 기법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했고 이야기를 나눴고 또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매매를 열심히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상한가 로켓 배송 어느덧 한 달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결과물들과 함께 왜 이런 종목군들을 그때 당시에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최근 거를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0일과 3월 20일까지의 수익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쭉 보시게 되면 뭐 이때 당시에는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수익률이 괜찮으셨을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괜찮았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이후의 움직임들이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그 힘들어했었던 구간들마저 우리 원포인트 기법 그리고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시장의 급락을 피해 갔었다 라는 것들이 오늘 특집 강의의 핵심 키워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의 주간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 4월 마지막 주차, 4월 첫째 주차, 그때서부터 이제 시장이 어떤 거에 휘둘렸죠, 여러분들? 관세! 그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상대로 혼자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세라는 하나의 큰 무기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요. 그죠? 자, 그때 당시에 우리 종목군들의 성격들이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종목군들의 성격이 왜 바뀌는지를 한 번에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시장에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시장은 A라는 길과 B라는 길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갈지를 내가 가르마를 잘 타야 돼요. 시장은 A라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B라는 쪽에 있어. 그러면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시장이 나를 맞추기를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시장에 맞춰야 되겠어요? 후자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매매들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오늘 1시간가량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좀 소회를 가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휴일이잖아요. 그 휴일 동안에 내가 그때 어떻게 매매했지? 내 종목은 뭐였지? 이것들을 한번 H테스트를 딱 조용히 켜놓으시고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때는 이걸 했었어야 됐는데 이때는 이거를 이 지점에서 좀 팔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탔었어야 됐는데 뭐 설령 갈아타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관세라는 하나의 큰 이슈들을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때려 맞을 때 내가 현금을 좀 늘려놨었어야 됐는데, 포지션 변화를 좀 늘려놨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두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 원포인트 특집 기법 강의 시간에 배워가시는 거는 분명히 100% 그 이상을 얻어가실 수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첫째 주 우리 원포인트 기법에서 어떤 종목들 얘기를 해드렸죠? 자, 유니온, 코나이, 아가방, 코나이, 유니온, 대성홀딩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번이나 매매했습니다. 수익률이 어때요? 26%, 이건 어때요? 31%. 동일한 시점에 들어갔죠? 2일날, 3일날. 거의 관세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트럼프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관세를 하게 되면 모든 국가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우리 어떻게 좀 잘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 히토류 너희들 없지? 우리는 히토류 있어. 우리는 히토류를 제조할 수 있는 중공업이 강해 라고 하게 되면서 유니온을, 히토류를 바로 금지 조치를 시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군들이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많아야 색입니다. 그죠? 그 종목군들 중에서 당연히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니온을 빵! 바로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수익률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3월달 3주차하고 4주차 동안에 뭐 경기 민감주 가니까 나는 내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계속 뭐 계좌 수익이 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거의 뭐 날벼락인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내가 바로 생각들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내 포지션을 계속 구축을 해야 될지 당연히 답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내 포지션을 구축을 해서 변화를 줘서 이러한 종목군들에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은 최소화하고 또는 수익은 내가 내 계좌에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자금만큼 이러한 종목군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이 수익을 낳고 내 계좌는 계속 수익이 배가 불러가는, 그죠? 그런 계좌로 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들. 이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인용 딱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인용 딱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모드 바로 들어갔잖아요. 대선 모드.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대선주로 꽉 차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주.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대에 우리 상한가 로켓배송 시간대에 인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가 않을까요? 지금은 일반적인 대선과 조기 대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또 탄핵 경험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인 대선은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그죠? 뭐 후보들 경선도 각 당마다 경선도 후보도 할 거고요. 후보 경선도 할 거고. 그리고 뭐 흠집도 내봤다가 칭찬도 해봤다가 서로 뭐 합종 연행했다가 또 틀어졌다가 뭐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대선을 경험을 하시면서. 근데 조기 대선은 이제 저희가 2번 차잖아요. 2회 차잖아요. 이 조기 대선이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딱 인용 떨어지고 나서 90일 안에.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조기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날짜가 6월 3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싸울 시간도 없고요. 각 당의 후보들 뽑는 것도 벅차요. 그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후보들의 약점들 막 찾아가지고 뭐 네거티브 선거운동하고 하기가 벅찹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간다? 오히려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이 국민이라는 표현이 이게 일본식
뭐 이야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시티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어디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시민이라는 좀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걸로 어필을 해야 되죠? 정책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정책으로. 그 정책들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었죠? 코나이, 아가방,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는 사실은 인맥주긴 해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첫째 주에 시장 급락할 때 우리 상한가 롯데배송 원포인트 투자기법을 저와 같이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던 결과물들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죠, 여러분들? 1주차, 2주차 거의 대부분이 관세로 급락을 맞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퉁퉁퉁 매매했던 종목군들 한번 보십시오. 수익률 좋죠, 여러분들. 그냥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가지고 100%예요, 200%예요, 300%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원포인트 투자기법에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매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게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4월 2주차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많은 종목 매매했어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좋은 사람들, 캠트로스, 1승, 동방, 폴라리스 AI, 사면. 자,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좋죠? 특히 마지막에 보는 4월 11일자의 이 사면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4월 3주차의 상한가. 빵! 수익률이 더 나왔겠죠. 하지만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자, 4월 2주차도 우리는 20%짜리 하나, 16%짜리 하나, 27%짜리 하나.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제가 뭐 일주일 가져갔어요, 2주일 가져갔어요, 3주일 가져갔어요. 아니에요. 길어야 2박 3일입니다. 왜? 시장이 이러한 매매를 원하니까. 간단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4월 3주차의 움직임들입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한글, 폴라리스, 엑스게이트, PNS, 미케닉스, 코나이, ICTK, 케어랩스, 비트코이, 비트컴퓨터, SKAI.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들을 시장에서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원포인트 투자기법을 통해서 다 잡았던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오늘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월 3주차 들어서서에 대한 움직임들 보시게 되면 아우, 수익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대상홀딩스 다시 들어갔어요. 인디에프 다시 들어갔습니다. 웹캐시, 코나이 다시 들어갔어요. 거의 뭐 사골입니다, 사골. 우리 원포인트 투자기법에서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여러분들. 거의 사골로 우립니다, 사골로. 계속 사골로 우려서 좋은 종목, 나에게 시세를 주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영보, 프롬파스터, 에이직, 원티드랩 다시 있죠. 에코아이 또 있어요. 전진건설로봇까지.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수급이 들어가고 수익을 안겨다 주는 종목군들을 우리 원포인트 투자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다. 그리고 야, 그래도 최영도 전문가가 참 시장을 보는 눈은 있구나. 그리고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실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구나. 정말 교과서적이고 스탠다드한 그러한 결과물들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방법들을. 공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을 보면서 뜬구름 잡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좀 임팩트 있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신세계 INC입니다. 이거는 뭐 이슈도 있죠. 재료도 있고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트럼프 일가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만남이 성사가 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시가가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어요. 한 20% 이상 급등 출발을 했죠. 이미 그 전날 프리마켓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이슈인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고점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동안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아우 더 이상 올라갈 재료 아니다. 끝나는 재료구나. 다 던져라고 해서 던졌던 자리.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슬슬슬슬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 2, 30분, 길어야 한 3, 4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밀리지를 않네. 그리고 캔들을 봤더니 여러분들 주가가 어때요? 13,500원 기준으로 해서 계속 위아래로 흐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흐르는 과정에서 이평이 딱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5분 봉쇄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기술적인 지표를 봤더니 이 횡보되는 이 기간대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뽕 하고 과매도 영역에서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한 번은 무조건 띄웁니다. 한 번은 무조건 띄워요. 급락하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뭔 얘기해요? 데드캣 바운스. 그죠? 데드캣 바운스. 한번 퉁 떨어졌다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용어잖아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하루에도 계속 보여져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신세계 INC의 24일 날의 분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이 가격대에서 진입을 했고 매도는 교과서적으로 여기서 뭐 더 가네 마네 이거는 별 관심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종목을 바라보면서 이 종목이 갑자기 뭐 성장을 해가지고 100배 갈 거야 200배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신세계 INC가 보여주고 있는 호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지에 포커스를 맞췄던 종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7%, 8% 수익 먹고 딱 나오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요령 중에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인디F.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슈가 좀 나왔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대북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동전주를 설명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종목군들 매매를 했었고 매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심플하게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디F. 그죠?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매도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그냥 매수하고 끝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내 종목을 내가 갖고 있어.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 때로는 좋은 가격에서 매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성급하게 매도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들을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실력이 확 늘어나거나 이렇지 않아요. 항상 주식은 경험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에코아이 4월 22일 날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뭔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4월 22일 날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대선 유력 후보 이재명 후보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이슈가 뽕 나왔어요. 새로운 이슈인 거죠. 새로운 정책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좀 힘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23% 우리가 당일 딱 하루 만에 21%에 23%에 수익을 달성을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일 날 저희가 이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했어요. 왜 흐르지? 왜 사이드로 길까? 다른 것들은 조정이 나왔는데 왜 이 종목은 사이드로 기지? 근데 이 에코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탄소 배출, 탄소 중립, 온실가스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계속 사이드로 기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뭐 이슈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는데? 어찌됐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색깔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 조금 더 좀 친화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뭐 수년간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있게 보는 거죠. 주가는 마침 또 횡보를 하네. 자, 접근 빵 뛰기 시작을 한 거죠. 주가가 새롭게 약간은 좀 신선한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1차적인 상승 흐름들 눌렸다가도
다시 끝까지 가는. 그래서 저희가 아름답게 매도 처리를 함으로써 딱 1박 2일 만에 20%가 넘는 23%라는 진짜 실전 매매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내 계좌에 정말 좀 수익금이 좀 찍혔구나 라고 할 정도의 좀 의미 있는 수익률을 좀 거뒀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종목들을 찾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물론 상한가 로켓 배송을 계속 시청을 하시게 되면 그런 종목들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밑에 하단에 나오는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실시간 살아있는 이야기들, 이와 같은 논리들을 가지고 종목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좋은 전략, 좋은 기법, 그리고 때론 좋은 종목까지 받아가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원티드랩. 자, 이것도 4월 21일 날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우리 수익률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이거 수익률 안 적어도 돼요. 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있을까요? 대선 테마주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한계가 있어요. 산업도 정점을 찍고 그냥 뭐 일반적인 회사가 되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대선 테마주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대선이 모든 일정들이 쫙 끝나게 되면 시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무시비롱이죠. 정말 화려하게 폈다가 화려하게 지는 게 대선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이 딱 도달하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수익 냈어요, 저희는 수익 냈어요, 수익 냈어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러한 시점들이 또 한 번 오거든요. 그때 이러한 케이스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셨다가 꺼내서 이런 종목을 나는 찾아서 매매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원티드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루 만에 끝냈어요, 매매. 자, 9시 56분에 빨리 결정했죠. 일자리 관련 줍니다. 많이 빠졌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횡보되죠. 그리고 분봉상의 이평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밀집이 돼 있잖아요.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시세 분출이 나와요. 시세 분출이 나올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 분출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거는 단순하게 차트만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원티드랩이 시장 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세가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전히 4월 20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선에 작은 힘은 남아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죠? 낙폭과대였던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아니면 뭔가 자그마한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9시 56분에 이른 시간에 들어가서 터줏대감 마냥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날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장마감 때 돼가지고 9490까지 빵 뛰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매도했냐? 9400에 매도 주문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매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 계좌에 수익을 쌓아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에이징랜드.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잘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딱 1박 2일 기간 동안에 20%의 수익률을 가져다 줬던 종목이고요. 이때서부터는 제가 종목을 좀 많이 성격을 좀 믹스를 했어요. 뭐 대선 테마주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기본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성격이라든지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화려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건드려야 되는 거는 사실은 맞거든요. 실전 매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됐었던 시기.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포트의 성격이라든지 시장의 성격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 에이징랜드였습니다. IT 종목, 그죠?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사이드를 기는 동안에 저희가 매집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집을 상당히 잘했어요. 일찍서부터. 3시 16분 종가 베팅. 천천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일 종가 베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주가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워낙 IT 종목군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적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봤더니 빵 뛰기 시작한 거죠.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 에이징랜드 챙기겠습니다. 36,000원대까지 뛰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남들 고점에서 쫓아가기 바쁠 때 우리는 이미 선점을 해놨던 이러한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 실현 20%.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매매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네, 쉽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는 안내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롬퍼스터. 이것도 재밌는 종목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박 2일 코스가 아닌 단 하루 만에 매매를 하고 끝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때예요. 이때 4월 21일 날. 그죠? 이날 저녁 때 다 팔았어요. 오늘 점심 먹으러 가기 전부터 고점 딱 찍고 다 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볼까요? 9시 11분 프로퍼스터 5750 부근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9시 11분에. 시장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때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세종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세종시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군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올려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종목군들을 매매하시게 되면 이러한 오전장의 고점에서 잘 털고 나갈 수 있는, 잘 수익 실현시키고 잘 매도하고 내 계좌가 풍성해지는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심리,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당연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이 너무 좋겠죠? 자연스럽게 21%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거의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지만 시장의 수익률은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듯이 내 계좌에 꽂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영보화학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9시 9분에 9시 3분이죠. 9시 3분. 9시 3분에 똑같이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자, 영보화학이나 프롬퍼스터나 다른 게 있을까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테마에 똑같은 섹터 내에 들어가 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시세가 붙네. 이쪽에 이슈가 있네. 모멘텀이 있네. 재료가 있네. 그죠? 이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저희가 진입을 했죠. 사이드로 열심히 기죠. 1시간가량. 그러다가 시장에서 알아봐 주기 시작을 합니다.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하고 빵빵빵빵빵. 시세가 분출하는 시간은 분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똑같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긴 게 일반적인 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짧은 상승 구간들이 나올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상승 구간이 임팩트 있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익 실현 시키셔야죠. 그래서 21일 날 우리가 프롬퍼스터로 20%에 넘는 수익들을 거뒀고 같은 날 영보화학 프롬퍼스터를 통해서 22%의 수익을 또 거뒀어요. 하루에 여러분들 20% 넘는 종목을 2개, 3개씩 잡아내는 전문가가 흔합니까?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같이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하단에 나오죠? 안내 통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매의 신세계, 매매의 새로운 기법, 기술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나이 똑같이 또 진입했어요. 이런 종목들 사이드로 기는 동안에, 사이드로 횡보하는 구간에 퉁 들어가가지고 시세 또 주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대선테마 에너지 약해진다고.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게 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수익 실현시키고 나오면 돼요. 그죠? 이거는 이미 오늘자의 이 차트만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장이 어떠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내 나름대로의 하루짜리, 이틀짜리, 3일짜리 시장 전략들을 이미 내 몸에, 내 머릿속에 딱 담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실력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하루 다르게 차츰차츰 늘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웹캐시 순환매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여러분들? 저점, 지지받는 패턴, 돌아가죠? 당일 고점, 빵! 수익 실현. 간단하죠, 여러분들? 심플해요. 이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장 분위기만 파악하게 되면 분봉상에 흔들리는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고점까지 끌려갈 수 있다. 장 막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뢰가 생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인디에프 또 매매했던 종목이죠. 또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4월 18일 날. 좋은 방향성을 보여줘. 종목에 대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 눈에 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종목군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그게 하루짜리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다. 하지만 일간으로의 상승과 하락을 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매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게 되면 꼭 단기가 아니더라도 스윙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내 계좌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종목도 여러 번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상홀딩스. 아이고야, 참 너무 좋죠,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 다 보여드립니다. 매매했던 내역들 4월 18일 날. 자, 4월 18일 날 아침에 딱 매매하고 나서 어때요? 주가 빵 찍고 나서 어때요? 주가가 여기까지 그냥 짧은 시간에 딱 1시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수익을 거둬들이고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4월 16일 날 코나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코나이 당일치 매매했던 종목. 자, 이런 것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의 타점들을 보십시오. 보이시죠? 욕심 안 내잖아요. 딱 9시 7분에 들어가서 오전 10시 35분에 끝냈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그럼 보유 시간이 몇 분이에요? 20분입니다. 20분 사이에 어때요, 여러분들? 여유 있게 매수해놓고 주가 빵빵빵빵빵빵 뛸 때 음봉 나오고 윗골이 나와. 그럼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수익 실현시키고 나오는 겁니다.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4월달 관세 급락세에서 우리가 계좌에 살을 찌웠던 방법들이에요. 완전히 시장의 결하고는 다른 흐름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CTK도 마찬가지로 단타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 당일 대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 기억으로는 7% 이상의 당일 수익률을 얻었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갑작스럽게 종목들이 뜬금없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노려서 매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딱 보고 계시게 되면 종목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차트 괜찮아, 재료 괜찮아, 수급 나쁘지 않아. 그럼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면 되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케어랩스. 시초가 되겠던 종목입니다. 8시 56분에 케어랩스. 뭔 이슈 나왔나요, 여러분들? 케어랩스. 뭔 이슈 나왔어요? 어떤 이슈 나왔습니까? 비대면 원격 진료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8시 56분에 장도 시작 안 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프리마켓은 열렸지만 정규장은 열리지도 않았다고. 그죠? 과감하게 제가 시초가 분할매수 하겠습니다. 어때요?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빵빵 딱 장 시작하자마자 2분 3분 만에 상한가 쭉 보이시죠? 그 다음날 변동성, 그 다음날까지 변동성 나왔어요. 이게 이때 당시의 시장의 트렌드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트렌드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상한가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계좌에 고수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 정말 의미 있게 수익을 뽑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종목 똑같죠? SKAI. 이거는 장중 이슈예요. 장중 이슈 나오고 나서 이거 단기간에 몇 프로까지 나왔다?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이슈 나왔나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업 관련된 이슈가 2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패밀리분들과 들어갔던 내역들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중에 재료가 나오잖아요. 장주가 재료가 나오면 그게 일시적으로 시세를만 분출을 하고 끝날 종목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지를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거는 뭐 이런 요령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 사실은 없기는 해요.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한 이슈들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되는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기업과 관련된 덩치도 보셔야 돼요. 근데 덩치를 봤더니 엔비디아네? 우리나라 시총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 전체 시총보다 더 큰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와 갑자기 협약을 한다고?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빵 뛰기 시작하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장중에 변동성 살짝 보여주다가 끝에 가서는 여러분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이 그 다음날까지 급등을 하는 기염을 토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기가 막히게 우리 가족분들과 잡아가지고 재미있게 수익을 냈던 종목. 다수의 많은 분들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가지고 수익 못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종목군들로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SKAI.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썼잖아요, 여러분들. 아우, 영타라 피곤하네 이러면서 한글 치다가 영타로 바꾸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쓰는 거예요, 제가. 네, 얼마나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실전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비트컴퓨터. 이것도 동일하게 접근을 했던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5,200원, 5,100원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앞전에 보여드렸던 종목, 캐랩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대면, 원격 진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나의 섹터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섹터 내에 들어가 있는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D라는 종목 다 동일한 방향을 보여준다. 이게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 안에 10%가 넘는 수익률로 마무리했던 그런 종목이고, PNS, 미케닉스. 이 종목 여러분들 4월달 마지막 주차의 흐름들이 되게 좋아요. 로봇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좀 미리 제가 선견지명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 그죠? 미리 4월 15일 날 들어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PNS, 미케닉스. 보이시죠? 아유, 저는 뭐 그냥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둥그런 잡는 이야기 안 해요. 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4월 15일 날 12150 이하권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이 주가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급등세가 나왔죠. 12680까지 딱 올라가가지고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파악을 할 때는 여러분들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막 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는 그러한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성광밴드는 참 재미있게 매매를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4월달 중반에. 이때 당시에도 제가 시장에 좀 반대급부에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드렸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시장 내에서 사이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지가 잘 되는 섹터 내에서, 또는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결을 보여주고 뭔가 서로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조선주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저를 포함해서 시장의 대부분의 뭐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증권사 하우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조선주만한 게 없다라는 거는 누구 하나 부정하진 않죠. 오히려 조선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빅사이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실적에 대한 우수성도 괜찮고요. 앞으로의 미국과의 협업 기대감을 봤었을 때
충분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섹터를 꼽자라고 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조선주였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성강밴드.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원포인트 투자기법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시장은 열심히 깨지는데 4월 중순 때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참 최영동 전문가가 좋은 종목들을 진짜 많이 얘기를 했구나 이 시간대에 아실 거고 동일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9일 날, 4월 10일 날 동일하죠, 여러분들. 이 종목도 우리 원포인트 투자기법 상한가 로켓 배송 이 시간대 여러분들과 함께 거론을 했고 재미있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 이후에 느리긴 하지만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나는 뭐 빨리 하는 거 좀 너무 좀 쉽지 않고 뭐 나는 좀 일도 해야 되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라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목들 너무 좋잖아요. 모멘텀 확실하죠. 기업 괜찮죠. 섹터 괜찮죠. 이런 것들 사두고 한 2, 3일 뒤에 있다가 열어보시는 거예요. 점심을 가시다가 열어보시는 거고 잠깐 화장실 갈 때도 열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예 내가 못 봐? 라고 하시게 되면은 퇴근하시고 6시 이후에 프리마켓도 있으니까 보실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종목들이고 4월 15일 날 단타 쳤던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4월 3일 날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거죠. 대선 테마주들의 4월 3일 날 누구보다 빠르게 그죠? 누구보다 강하게 코나이 4월 3일 날 이때 누가 코나이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저 말고 여러분들. 저 말고 없어요. 이재명 관련주 강시세 지역화폐 분명히 부각된다. 들어가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서 코너에 보게 되면 늦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테마 시세가 크게 분출되는 종목은 여기서 매매해야 된다고. 여기서 매매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항상 시세 강하게 움직이는 거, 시장을 이끌고 가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종목은 어디서? 앞에서 매매해야 된다. 이 앞에 시세를 놓쳤어? 다른 걸 찾으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아셨죠? 4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SCI 평가 정보. 이걸 누가 봤습니까? SCI 평가 정보. 우리 이 시간에 종가 베팅하고 나서 4월 7일 날 어때요? 상한가 빵! 사이드를 기다가 경기 안 좋아 불안해. 자, 그러면 어디? 채권 추심. 말씀드렸잖아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터줏대감처럼.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이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볼 때 경기 침체 보이시죠? 우리 또 PD님께서 제목도 되게 잘 지어주셨어. 경기 침체 오히려 웃는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경기가 좋으면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아지시겠어요? 그죠? 물론 채권 추심을 한다는 게 일은 힘들죠, 여러분들.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당연히 채권 추심을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일도 많아지실 거고 더 좀 뭐 열심히 피곤하게 좀 일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먹었던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4월 7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한가 로켓 배송은 여러분들 그냥 당일에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미리 한 수압, 두 수압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호흡하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미디어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월 14일 날 동일하죠, 여러분들. 정책주 뭐 육아, 교육, 아이스크림 미디어 들어가겠습니다. 빵! 떠가지고 20% 이상 급등했던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자, 그 다음 14일 날 한국컴퓨터 이 종목도 단기 트레이딩 뭐 AI 소프트웨어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각 당의 후보들은 분명히 AI 로봇 다 들고 나올 거다. 대명사가 될 것이다. 처음에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로서 나왔던 AI는 이재명. 그죠? 그와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타이밍들을 잘 보셔야 돼요. 폴라리스 AI.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 논리들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이드로 기는 동안에 매집. 그죠? 그 다음날 오픈, 아침에 오프닝 벨 빵. 자, 남들 다 들어올 때 우리는 수익 실현시키고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수익 잘 먹었습니다. 12% 1박 2일 코스로. 너무나 편하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입니다. 실전 매매. 실전 매매를 여러분들 어려운 곳에서 찾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쉽게 매매를 해야 되고 쉽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전혀 안 하시고 왜 어려운 매매들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캠트로스도 4월 11일 날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당일날 보이시죠? 빠밤 매수. 자, 매도했던 거 다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들. 굿! 감사합니다. 405 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딱 던지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 주가 쫙 밀리기 시작을 하죠. 이거는 이런 데서 먹었으면, 앞절에서 먹었으면 그냥 끝내시면 돼요.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를 시켰던 종목 있고요. 1승 마찬가지죠. 23% 수익을 냈던 종목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저희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횡보했던 구간 동안에 매집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는 예측이 그대로 다 들어맞는 경우가 못해도 90% 이상. 그렇죠? 그런 종목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동방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신규 종목으로서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방, 그죠? 양방. 모든 임용을 다 아우르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 좋은 성과로서 마무리를 좀 시켰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폴라리스 AI예요. 또 먹은 거예요. 또 수익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일 분봉 대응해서 5%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오늘 강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케이스들을 좀 보셨나요? 그리고 저의 케이스와 우리 시청자분들의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비슷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나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찾으셨다면 저의 방법과 저의 시각과 저의 매매 포인트가 득이 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 라고 하시게 되면 많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앞으로도 시장을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리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제가 계속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밑에 안내를 보시게 되면 저와 함께 쉼없이 24시간 동안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여러분들 곁에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짧으면 짧은 이 강의 시간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한가 로켓 배송 최영동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